프리미어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이펙트 중에서 색상에 관한 설정을 해줄 수 있는 이펙트가 있습니다. 자, 이번 프리미어 강좌에서는 이펙트에 관한 설명을 동영상으로 하진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프리미어의 모든 이펙트를 설명을 할 수는 없겠고요. 그 중에서 중요한 기능들만 동영상 강좌로 알아볼 것입니다. 이번에 학습할 내용은 앞서 언급을 했듯이 이펙트에 관한 것인데요. 그 중에서도 색상에 관한 설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이펙트입니다. 자, 그렇다면 색상에 관한 이펙트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자,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죠. 자, 미리 준비된 소스 2개 열기해서 적용을 하고요. 먼저 원본 영상 적용을 합니다. 자, 이러한 영상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펙트를 적용을 해볼까요? 자, 어저스트 색상에 관한 설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효과들은 모두 어저스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맨 위에 브라이트니스 컨트라스트 밝기와 색상 대비를 해줄 수 있는 자, 그런 기능인데요. 적용을 해볼까요? 브라이트니스 수치를 높여보면 자, 영상이 밝아지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컨트라스트 수치를 낮춰보면 자, 색상이 매우 탁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수치가 높아진다는 것은 선명해진다는 것이고요. 자, 이 기능을 사용을 한다면 촬영을 할 때 너무 어둡게 촬영을 했거나 혹은 너무 밝게 촬영을 했을 때 브라이트니스나 컨트라스트 값을 사용을 해서 적당한 밝기로 수정을 해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브라이트니스 컨트라스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채널 믹서. 자, 그 아래 채널 믹서가 있는데요. 채널 믹서를 사용을 한다면 색상에 문제가 있는 영상을 실제 색상과 똑같이 보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기능은 나중에 한번 살펴보고요. 그 밖에 컨볼루션 커널이 있는데요. 적용을 해볼까요? 적용이 됐고요. 자, 수치를 조절을 해봅니다. 자, 역시 밝기 조절을 해줄 수 있는 자, 그러한 용도로 사용이 되는군요. 자, 익스트랙트. 자, 익스트랙트를 사용을 한다면 흑백의 네거티브 필름과 같은 그러한 느낌의 장면을 만들어줍니다. 역시 익스트랙트에서 사용이 되는 기능을 설정을 해서 원하는 장면을 만들어 줄 수 있겠고요. 자, 이번엔 레벨을 사용을 한다면 해당되는 색상 채널에 밝기를 조절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밝기 조절은 이전에 살펴보았던 브라이트니스와는 다른 형태로 사용이 됩니다. 가령 브라이트니스는 전체 화면의 밝기를 밝게 하거나 어둡게 해주는 데 사용이 되는데요. 레벨은 어두운 부분을 더욱 어둡게, 밝은 부분을 더욱 밝게 해주는 자, 그런 데서 차이가 납니다. 블랙, 즉 어두운 색 부분의 수치를 높여보니까 어두운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더욱 어두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화이트를 낮춰보면은 자, 화이트는 밝기에 관한 것입니다. 밝은 색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더욱 밝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 레벨은 브라이트니스와는 다르게 어두운 색 부분과 밝은 색 부분을 구분을 해서 더욱 밝거나 더욱 어둡게 만들어줄 때 사용이 됩니다. 자, 나머지 파라미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조절을 해서 살펴보십시오. 자, 삭제를 하고요. 자, 그 아래 포스터라이즈를 사용하면 이미지의 색상을 매우 단조롭게 만들어 주는데요. 자, 현재 레벨이 7로 되어 있습니다. 수치가 낮아질수록 단조로운 색상으로 바뀌고요. 수치가 높아질수록 원본과 유사하게 바뀌어집니다. 자, 수치를 자, 이렇게 낮은 상태로 해놓고 주로 사용을 하게 되죠. 자, 결과물을 확인을 해보면 뮤직비디오나 CF 등과 같은 데서 많이 보아왔던 영상으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역시
지금의 이 수치들, 즉 파라미터를 가지고 자, 시간에 따라서 서서히 변화가 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줄 수 있는데요. 자,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키프레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스탑워치가 사용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죠? 자, 지금의 이 스탑워치를 사용을 해서 시간에 따라서 변화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십시오. 자, 역시 삭제를 하고요. 다음, 자, 맨 마지막에 프로앰프라는 이펙트가 있습니다. 자, 적용을 해봅니다. 자, 프로앰프는 브라이트니스와 컨트라스트, 그리고 휴는 색상이죠. 그리고 세츄레이션, 즉 채도에 관한 4가지 기능을 한 번에 설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자, 색상에 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이 되는 기능이 바로 밝기와 색상 대비, 그리고 색상과 채도가 사용이 될 것입니다. 자, 한 번에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프로앰프는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이 될 것입니다. 자, 역시 브라이트니스는 밝기, 컨트라스트 수치가 낮아지면 탁해지고요. 휴의 수치를 조절을 하면 자, 원하는 색상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색상을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문제에 있는 색상을 자, 원래의 색상으로, 즉 실제 색상으로 바꿔줄 수 있겠지만 지금의 이 프로앰프에서는 디테일한 실제 색상으로는 만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채널 믹서가 필요한 것이죠. 자, 세츄레이션은 채도. 자, 수치가 낮아지면 채도가 없어지기 때문에 흑백으로 바뀝니다. 100%였을 때 원래 채도와 동일하고요. 더 수치가 높아지면 채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자, 다소 색상이 번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색상에 관한 이펙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문제 있는 색상을 실제 색상으로 완벽하게 보정을 해줄 수 있는 자, 채널 믹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자, 역시 적용된 이펙트 삭제를 하고요. 타임라인에 있는 원본 소스의 길이를 자, 조금 줄여봅니다. 자, 그리고 프로젝트 창으로 와서 색상에 문제가 있는 영상 적용을 합니다. 자, 적용을 했고요. 자, 확인을 해보면 자, 이게 원본 색상이고 이게 문제가 있는 영상의 색상입니다. 원본보다 파랗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 크기를 좀 조절을 해볼까요? 작업 사이즈에 맞게 모션에서 자, 크기가 조절이 됐고요. 다시 한번 확인. 자, 원본 색상이고요. 자, 여기는 문제가 있는 색상입니다. 자, 우리가 촬영을 할 때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렇듯 문제 색상이 만들어집니다. 자, 지금처럼 파랗게 된 경우는 색 온도가 너무 높아서 이렇게 파랗게 나타나는데요. 반대로 색 온도가 낮아진다면 색상은 붉은 색상으로 될 것입니다. 자, 역시 붉은 색상으로 된다고 할지라도 채널 믹서를 사용한다면 실제 색상과 동일한 색상으로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자,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이것이 바로 디지털 편집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문제의 색상을 실제 색상으로 한번 보정을 해볼까요? 자, 모션 닫아두고 이펙트 자, 채널 믹서 문제에 있는 소스에 적용을 합니다. 자, 적용이 됐고요. 채널 믹서를 열고 자, 지금 채널 믹서를 보니까 비교적 많은 파라미터가 제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의 개수가 많기 때문에 자, 어느 파라미터를 조절을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지금 문제의 색상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빨간색을 증가하거나 파란색의 수치를 줄여준다면 실제 색상과 유사한 색상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일단 정확히 어떤 수치로 적용을 해야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자, 약간의 수치를 조절을 해주면서 모니터의 화면을 보면서 실제 색상과 동일한 색상이 될 때까지 조절을 해줘야 되겠죠. 자, 먼저 레드. 자, 레드 수치를 조금 증가를 해볼까요? 자, 오른쪽으로 드래그.
자, 드래그를 해서 120 정도의 수치로 조절을 했습니다. 자, 120 정도로 빨간 색상을 증가를 하니까 실제 색상에 가까워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블루 색상을 조금 줄여볼까요? 자, 왼쪽으로 드래그. 자, 95 정도로 조절을 했습니다. 자, 지금 모니터에서 보여지는 이 화면이 실제 색상인지 자,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원본 영상과 비교를 해가면서 작업을 해야 되겠죠. 자, 원본 색상 지금 색상 보정한 색상이고요. 자, 약간 아직 차이가 있습니다. 자, 약간 붉은색 빛이 더 많이 도는군요. 자, 여기는 아직 파란색 빛이 더 많이 돌고요. 자, 역시 레드 값을 조금 더 증가를 해볼까요? 자, 130 정도로 증가를 하고 다시 확인. 자, 너무 많이 됐군요. 자, 125 정도 다시 확인. 자, 됐고요. 자, 이번에는 블루. 자, 블루 수치를 90 정도로 조절을 합니다. 자, 그리고 확인. 자, 얼추 비슷한 색상으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문제가 있는 영상의 색상이 원본보다 자, 다소 탁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린색의 수치를 좀 조절을 해볼까요? 자, 102 정도로 조절을 했고요. 100에서 102가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실제로는 지금의 이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 확인을 해봅니다. 너무 녹색이 많이 들어가서 화면이 녹색화 됐습니다. 자, 녹색을 좀 줄여볼까요? 자, 이번엔 98 확인. 자, 이제 어느 정도 근사치 색상으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지금 문제가 있는 색상의 밝기를 약간 밝게 해준다면 원본 색상과 아주 똑같이 바뀔 것입니다. 밝기에 대한 이펙트를 적용을 하기 위해서 자, 레벨이나 브라이트니스를 사용하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브라이트니스를 사용을 해볼까요? 적용이 됐고요. 자, 브라이트니스 밝기 자, 10 정도로 해줬고요. 콘트라스트 수치도 조금 높여줍니다. 자, 9 정도로 높여주니까 자, 화면이 굉장히 밝고 선명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확인을 해보면 자, 너무 밝아졌군요. 자, 조금 줄여볼까요? 자, 5 정도로 줄이고 자, 여기도 4 정도로 줄여봅니다. 다시 확인. 자, 원본 색상과 거의 동일해졌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는 색상을 채널 믹서를 통해서 설정을 해준다면 실제 색상과 차이가 없는 동일한 색상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일한 색상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지금의 이 모든 파라미터를 사용을 해서 조금씩 조절을 해서 실제 색상으로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실제 색상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반복적인 작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